2016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장혜연. 네, 해설의 김영삼입니다. 네, 충청남도 팀과 대전 광역시 팀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이 충청남도 팀은 이미 매직리그에서 2위를 거두면서 진작이 준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반면에 대전 광역시 팀은 지난 승부에서 이 대구 덕영팀에게 아주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1, 2국을 먼저 내주었어요. 네. 하지만 3, 4, 5국에서 주니어 선수 3명이 극적인 승리를 거뒀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 5국에서는 신동목 선수가 반집 승리를 거두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준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오늘 충청남도 팀과 대전광역시 팀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먼저 2016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대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바둑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을 맡았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내에 촐기 3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네, 8개 팀 중에 이미 탈락팀 2팀이 나오게 됐죠. 오늘은 충청남도 팀과 대전광역시 팀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대전광역시 팀은 대구 덕영팀을 지난 경기에서 꺾고 올라오게 됐고 충청남도 팀은 매직리그에서 2위를 거뒀기 때문에 준플레이오프에 곧장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팀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 이 두 팀의 대진을 보고서 많은 관계자분들이 5대5의 승부를 좀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5판 모두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대진이 잘 짜여졌고요. 네. 지난 준준 플레이오프 때 보시다시피 1, 2국을 승리한 팀이 신기하게도 3, 4, 5국을 역전패를 당하면서 네. 게다가 이제 마지막 5국은 두 판 다 반집 승부가 났습니다. 과연 1, 2국을 이기는 것이 도움이 될런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보게 되면은 또 하나의 데이터가 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네. 충청남도 팀과 대전광역시 팀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곧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2016 제주 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준플레이오프 1경기입니다. 네, 오늘 두 대국 모두 시니어와 여성의 대결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2국은 충청남도의 최진북 시니어 선수와 대전광역시 팀의 김규리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오늘 1국은 대전광역시 팀의 김동근 선수 그리고 충청남도 팀의 김희슬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대전광역시 팀의 김동근 선수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네. 충청남도의 김수기 감독은 김희슬 선수로 맞불을 놨는데 과연 이 카드가 적중할지 가장 중요한 승부처 중에 한 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또 선수들을 배치했는지는 뭐 잠시 후에 감독님들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면서 한번 이유를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확실히 이 시니어 선수들과 여성 선수의 대국은 이 주니어 선수들의 대국보다는 초반이 좀 빠르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대국에서 김동근 선수 초반에는 비교적 괜찮았거든요. 중반까지도 흐름이 괜찮다고 봤는데 중반 이후에 종반 끝내기 단계에서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희슬 선수도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네. 초반은 좀 무난하게 진행하면서 장기전으로 가는 바둑을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동근 선수가 그 점이 마음에 걸린다면 오히려 초중반에 좀 대국을 마무리 질 수 있게 강하게 좀 두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게 아마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끝내기 바둑으로 가서 잔잔한 바둑이 되면은 확실히 좀 이렇게 젊은 선수들한테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전투력이라든지 이제 또는 대세관이라든지 이런 점은 젊은 선수들보다 오히려 노장 선수들이 훨씬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네. 초반 중반에 좀 빠른 시간에 승부를 보는 것이 좋을 테고요. 반대로 김희슬 선수는 좀 이제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김희슬 선수 바둑 또한 굉장한 힘바둑으로 들었습니다. 아, 서로 중반에 좀 끝내고 싶어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김정환 선수하고 김희슬 선수하고 부부잖아요. 네. 제가 가끔 김정환 선수한테 물어봐요. 어떻냐 바둑이 하고 물어보면은 뭐랄까 초반에는 좀 세련된 행마 이런 건 없는데 돌과 돌이 부딪히는 그런 접전이 벌어지면 아주 위력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아마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누구보다 가까이 또 있는 네. 선수가 김정환 선수니까 오늘 그런 김희수 선수의 바둑을 보면서 그 기풍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우변에서 독특한 수가 나왔는데 이 수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나 또는 이렇게 두는 바둑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 칸 높게 하는 것은 저는 거의 처음 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흙이 응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입구자가 있을 테고 이쪽 한 칸 투가 가능할 테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조금 두고 싶지 않고 저라면 이제 입구자나 한 칸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입구자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 아닐까. 날일자는 어떤 점 때문에 보기에 없는 건가요? 귀의 맛도 좀 있고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이거보다 입구자가 더 견실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입구자라네요. 네. 김동근 선수가 뭔가 연구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 낮게 두고 나서 날일자 하는 바둑은 많이 봤는데 높게 두고 날일자 하는 바둑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모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듯해 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하나 밀어두고 이런 식으로 흙의 모양을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에서 빨리 좀 안정을 취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 하나 붙여놓은 곳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앙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젖혀가지고 그래도 귀에 어느 정도 집이 만들어졌고 보통 이제 이런 모양은 이런 식으로 많이 처리를 하거든요. 이것도 근데 뭐 흙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백도 바깥쪽을 워낙 잘 막아놨기 때문에 이래도 한 판의 바둑으로 보입니다. 백은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띄어서 중앙 바둑을 두느냐 아니면은 우상기를 하나 늘어놓고 집으로는 우선 큰 자리니까요. 두 가지 선택 모두 다 가능해 보이거든요. 김동근 선수는 좀 중앙 쪽으로 중앙 지향적인 바둑을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젖히거나 이제 이렇게 두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백도 여기를 붙여서 역시 이제 우상기는 흙에게 내주고 바깥쪽의 모양을 키우는 바둑이 되겠죠. 김동근 선수가 이 협공을 했을 때부터 좀 의도가 있었네요. 여기 날일자 그리고 한 칸. 결과를 떠나서 우선 이런 작전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흙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서로 둘 수 있는 바둑인데 이제 백의 작전은 일관성이 있다. 그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오늘 오더 중에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다면 대전광역시 팀은 지난 준준 플레이오프 대구 덕영팀과의 대결에서는 여성 선수를 조은진 선수로 내보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또 김규리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대국 때는 조은진 선수가 졌기 때문에 김규리 선수를 내보낼 만도 하죠.
아무래도 이 대전광역시 팀에는 여성 선수가 2명, 신현 선수가 1명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이 1국, 2국 오더를 좀 예상하면서 맞추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50%죠. 동전 던지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만약에 충청남도 감독이었더라면 김규리 선수를 예상을 했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지난 대국을 우선 조은진 선수가 졌기 때문에 그리고 김규리 선수하고 조은진 선수하고 정규리그 때도 거의 반반씩 나왔어요. 성적도 비슷했고 그렇다면 이번 대국은 조은진 선수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상변은 갈라쳤는데 보통 이런 모양이라면 갈라치려면 여기가 일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를 두더라도 이쪽에서 다가서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다가설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두터운 백에게 가까이 다가설 이유가 없죠. 지금 어차피 우상기를 흙이 2칸 벌린다고 하더라도 다 받아주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빈상각이 귀에 대해서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흑돌 석점이 그렇게 두터운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친 거는 이것보단 그래도 왼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오히려 2칸 이렇게 벌리는 것보다는 중앙 쪽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김희수 선수도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뛰어가면서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흑도 중앙으로 한 칸을 뛰게 됐으니까 김동근 선수는 이제 좌선기를 좀 지켜야 되는 차례인가요? 저는 지금 두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 여기가 1번, 이쪽이 2번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여긴 하나 늘었는데 이 수는 아마 선수라고 생각하고 늘었을 거예요. 다음에 한 칸 뛰는 것이 물론 이 흑돌이 잡힐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살기 위해서는 이런 악수를 전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런 것까지 당하면은요. 물론 살기야 살겠지만 바깥쪽에 이제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늘었고요. 만약에 받아만 준다면 이 교환은 그래도 100이 조금이라도 이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 아니면은 이쪽 뛰는 것이 일감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쪽으로 가는 게 괜찮은 흐름으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네. 귀를 지켜가는 거죠. 네, 귀를 지키면서 나중에 또 이렇게 들여다봐서 흑도를 괴롭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저라면 모자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한 칸 뛰어서 들어가면은 좌선기 쪽이 더 통통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좀 좁은 데를 뒀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가 않는데요. 지금의 수요? 예, 지금은 어차피 이곳을 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뭐 100이 큰 집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흙이 이제 자연스럽게 뛰어나가면은 저는 이 바둑의 포인트는 여기였던 것 같아요. 초반은. 예, 이 수는 방향 착오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자리가 아주 좋죠. 어차피 이런 데를 둔다고 하더라도 흙이 여기 두면은 받아주면 그만이거든요.
나중에 여기 젖히는 것이 거의 선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 흙이 한 칸 띄고 두 칸 벌린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급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서 백이 두 칸을 먼저 벌릴 이유는 없죠. 대신에 젖으로 인해서 흙 두 점도 안형이 마땅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어차피 이제 지금 이 수를 하나 뒀는데 물론 이것도 괜찮은 수인데 자꾸 이렇게 도망을 나가게 되면은 이 돌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돌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전처럼 이런 데 급소 하나 이렇게 돌이 가 있으면은 그리고 두고 한 칸 띄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그래도 이쪽 모양도 상당히 위력적이고 상변의 흑돌 석점도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모양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뛰어나가게 되면은 뭐 그렇게 심하게 공격당한 형태는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백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죠. 아, 얘 손을 빼버리네요. 아니면 이수를 교환시키고 다시 중앙 쪽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글쎄, 백은 지금이라도 좀 지금이라도 여긴 한번 급소는 알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좋은 자리인가요? 지금 당연히 좋죠. 아까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이제 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뛰게 되면 더 이상 공격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김동근 선수가 지금의 상황에서 좀 빠르게 착수를 안 하는 걸로 보아서는 좀 다른 진행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에 여기 뛰는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자연스럽게 연결도 되면서 모양도 펼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나 또는 붙이고 늘어서 차단하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죠. 다시 붙이는데 아마 다음 수는 거의 어지간하면 젖혀야 될 테고 이 진행은 어떨까요? 글쎄요, 일단 어딘가 하나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정석은 여기 두는 건데 그러고 중앙을 갈 시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힘을 비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 뒀다가 이런 데 붙이면 나가야 되는데 여길 끊으면 늘 이런 맥이 있거든요. 그럼 점점 돌이 약해지네요. 이거는 상당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물론 좌변의 석이 어느 정도 이득은 받겠지만 상변 흑돌 석점이 워낙 답답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우선은 하나 지켜놓고 공격은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먼저 도망가는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럼 백도 이제 좌변으로는 먼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나 또는 여기 아래쪽으로 급소를 알릴 수가 있죠. 백의 전략이 꽤 좋아 보이는데요. 네, 붙이고 눈수는 충분히 둘 수 있는 수법입니다. 안정적인 수법이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이 모양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여기에 백돌이 있는 게 훨씬 더 위협적이거든요. 그렇죠. 받았어요. 자, 이제는 여기는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이야기도 드렸는데 네. 물론 이런 수도 있지만 먼저 하나 물어보고 받을 때 그때 붙여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작전도 아주 유력해 보이는데요. 이 참고도를 그려주셨을 때 이 상변의 흑 석점이 꽤나 시달릴 것 같아 보였거든요. 네, 시달릴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시달릴 것 같습니다. 네.
김동근 선수는 아, 들여다보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거는 받아만 주면 물론 이득이긴 한데 네, 안 받아주지 않을까요? 한 점은 너무 작은 곳인가요? 지금은 좀 가볍게 봐야 될 것이 만약에 여기까지 다 이었다가는 물론 이런 데 붙이는 게 있어서 탄력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일단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혹시 산다고 하더라도 바깥쪽이 백이 이제 철옹성을 구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모양이라면 일단 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요. 요 한 점 정도는 이렇게 하고 다른 큰 자리를 선점하는 게 뭐 이렇게나 그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기까지 이었다가는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요. 충청남도팀의 김희슬 선수. 올해로 내셔널 바둑리그는 두 번째 출전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는 6승 6패, 2016년에는 정규리그 10승 7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여류국수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또 이었어요. 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먼저 끊습니까? 그거는 조금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만 받아주면은 이건 백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흙은 이렇게 안 두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이제 밑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양이라면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옆구리 붙이는 활용법도 있거든요. 이런 네. 걸 했어야 되는데 미리 끊어둔 것은 전부 악수예요. 그래도 지금 중요한 곳은 중앙 쪽 시움. 일단 이 바둑은 여기를 두지 않고서는 이 자리는 필수예요. 무조건 둬야 돼요. 지금도 요 한 점을 잡고 마는 겁니까? 물론 여기 두면 이제 끊어서 괜찮은 흐름이 될 것 같긴 한데 막지 않나요? 근데 막아도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됐다고 쳐도 결국 이런 거 선수가 되고 빠져나오면은 이 두 점 잡은 게 그렇게 큽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여기를 둬서 크게 공격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요. 스케일 크게 공격을 혹시 살더라도 네. 이렇게 스케일 크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역시 버리죠. 김동근 선수는 이 한 점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 뛰었다고 치고요. 요거 한 점 잡은 것이 한 10집 정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전부 끊어놓은 것도 전부 다 악수예요. 나중에 끊더라도 어지간하면 다 밑으로 받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늘고 뛰면서 돌이 어느 정도 두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두터워지면은 요 모양도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나와 끊는다든지 여기 들여다본다든지 급소라든지 우변 침투했을 때 여러모로 흑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백에겐 나쁜 영향이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를 뚫어서 한 점 잡은 것은 그렇게 좋은 작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대전광역시 팀에서 1국을 맡게 된 김동근 선수.
2013년도부터 연달아서 4번을 내셔널 바둑리그에서 출전하게 됐는데요. 13년도에는 9승 3패, 14년도 9승 3패. 이때까지는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 15년도에서는 7승 4패, 그리고 올해에는 8승 9패로 그전 성적보다는 약간 좀 저조해졌어요.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올해가 이제 좀 성적이 좋지 않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 여성 부분 보면은 시니어가 이제 만 40세 이상부터로 알고 있거든요. 만 40세 이상인데 지금 김동근 선수가 만 60세의 올해로 아주 젊은 선수들하고 비교하면 20세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나이적인 측면 이런 것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점입니다. 시니어 선수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뭐 왕년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요즘은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은 시니어 선수가 좀 더 유리하다고 우스갯소리로 많이들 하는데 그래도 누가 뭐래도 김동근 선수는 여전한 좀 아마 강자로 남아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자, 지금도 또 늘었는데 여기는 만약에 이어줄 수도 있고 흙이 한 칸 띄어서 둘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 악수예요. 왜냐하면 흙이 여기 안 두거든요. 지금은. 두더라도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고요. 물론 여기 둘 때 뭐 이런 식으로 둬서 흐름을 타는 의미가 있긴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탈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백이 흑도를 좀 강하게 상당히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한 점을 잡고 타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행만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는 하나 둬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흙이 오게 되면 이거 네. 받기도 뭐하고 안 받기도 뭐하고 여기는 꼭 절대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하나 여기 이 정도 교환은 백의 권리라고 봐야겠습니다. 여기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수순이라고 봐야겠고요. 이 다음은 현실적으로 이곳이 제일 커 보이거든요. 다른 자리는 그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 자리는 없습니다. 계속 우변을 지키는 건 어떨까요? 여기요. 네. 아마 둔다면 이 정도인데 흙도 날일자를 해서 어차피 우변은 흙이 2선 정도 두게 되면은 그렇게 큰 집이 나는 형태는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백이 만약 이 집을 만들려면 여기 하나 두고 뭐 이런 데까지 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쪽에 손을 돌릴 시간이 없어 보여요. 하변 좌하 쪽에 있는 모양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네. 이쪽은 백이 먼저 손이 돌아와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흐름을 만약 여길 뒀다고 가정하면은 다음에 이제 어딘가 둬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긴가 어디 두고 흙도 이제 선수를 빨리 잡고 우변 어디 이런 데 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충청남도 팀과 대전광역시 팀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6) 제주 삼다숲의 내셔널 바둑리그 포스 시즌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팀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1국은 대전광역시 팀의 김동근 선수가 출전하게 됐는데요. 정규 리그에서는 8승 9패를 거둔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충청남도 팀의 김희슬 선수
정규리그 10승 7패, 2015년도 여류국수전 우승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표정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같아 보이는데요. 아, 밀었네요. 여기를 날일자라니까 하나 밀었는데 밀고 여길도요? 이거는 좀 그냥 날일자 하던지 민 다음에 이수로도 당연히 이쪽으로 날일자를 해야죠. 그래야 이제 다음에 뭐 입구자나 날일자 같은 거 할 때 우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텐데 어차피 이제 좀 안정적 이쪽에 둘 때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는 어차피 흑백간에 서로 별 볼 일이 없는 곳입니다. 이 중앙 쪽은. 이 중앙보단 당연히 우변 쪽으로 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는 중앙은 서로 다 뒀습니다. 이 정도라면은요. 우선은 눈에 띄는 자리는 좌악이 걸침이 가장 커 보이고요. 네. 혹시 모르겠어요. 바로 3-3을 들어갈 수도 있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걸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금은 주변 배석이 3-3을 들어갈 수도 있는 바둑으로 보입니다. 아, 그쪽으로. 선수로 이쪽은 선수는 안 가능할까요? 돼요. 지금 여기까지 받아줄 수는 없죠. 그건. 손을 빼던 뭐 이런 데를 두던지 만약에 다른 곳을 둔다면 한 이 정도는 둘 수 있어 보입니다. 아마 김동건 선수는 다음에 여기 입구자 정도가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집이 어느 정도 이제 20집, 25집 이상은 확보가 되었거든요. 확실한 집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좌상귀 백 모양도 25집 이상은 확보가 된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양쪽으로 이제 확정과 쉬운 집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대전광역시팀과 충청남도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 김동근 선수와 김희슬 선수의 1국입니다. 아마추어 선수들도 방송대국은 긴장이 좀 되겠죠. 근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방송대국이 이제 불편한 사람은 아예 힘을 못 쓰는 사람도 있고요. 평상시에 뭐 실력을 아예 발휘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또 방송대국 나가면 또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극과 극이네요. 김희슬 선수의 시선으로는 좀 하변 쪽이나 좌하 쪽을 보는 것 같은데요. 좌변 쪽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둔다면 그래도 가장 일반적인 수는 한 칸이나 날일자가 보통이라고 봐야겠고요. 네, 일단 날일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백도 여기서는 좀 어렵네요. 이런 자리도 좋아 보이고 거기까지는 이제 백의 권리이고요. 받아주고 한 이만큼 두는 것도 좋아 보여요. 백 모양도 약간 넓히면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하변의 흙도 견제를 하고요. 좌하기를 삭감한다면 이 정도?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제일 알기 쉽게 이렇게 치는 이 정도라고 본다면 다음에 이제 우하기 눈목자 정도 흙에 먼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집도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긴 하죠. 김희슬 선수 지금 장고를 하는데 잠깐 생각을 하는데 우상계는 손 빼는 순간 한 칸 띄어서 거의 잡힌다라고 봐야 됩니다.
막아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선수로 듣기 때문에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 한 칸 뛰는 것과 여기 들어오더라도 이쪽 선수가 여기 한 집이 만들어지는 모양이라면 큰 문제는 없는 모양이거든요.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냥 막아 놓으면은요. 김희수 선수가 지금 우상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걸 뒤로 물러서나요? 그건 너무 아픈데요. 지금 여기를 하나 당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당하고 6집이 났어요. 네. 근데 이 한 칸 뛴 수로는 그냥 막아도 결국 나중에 늘고 한 칸 뛰는 정도예요. 그럼 둘레 6, 8집이 났거든요. 나중에 여기 밀면은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자체로 일단 2집이 마이너스고 여기 뒷맛도 약간 있거든요. 그럼 이 자체로 김동근 선수가 좀 이득을 봤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오히려 더 맛이 나쁠 수가 있는 게 이런데 이런 맛이 좀 있긴 있거든요. 이런 모양이라면은 그냥 막아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왜 뒤로 후퇴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러자 이제 우아 쪽을 2칸을 뒀고요. 근데 이 수는 글쎄요. 한 칸이라도 더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중에를 대비해서. 자, 아무튼 지금 여기를 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흙이 날일자로 지킨 것하고 백이 3칸 뛰면은 이렇게 눈먹자까지 못 하거든요. 네. 아마 3칸 뛰면 아마 손을 뺄 텐데 조금은 아니란 수법이에요. 한 칸이라도 더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아무튼간 지금 이제 우변의 집 모양을 대략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젖혀 있고 이렇게 젖혀 있고 다 흙으로 받아둔다고 치고요. 약 35집 정도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선까지 나면 거의 35 가까이 나거든요. 집이 확실히 늘어났네요. 아까 제가 이거 25 정도는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6, 7, 8. 그러면 거의 60집 가까이. 돈까지 65. 확정가가 상당히 졌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100의 집이 조금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김동훈 선수와 김희슬 선수의 1국입니다. 양 팀의 감독님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김수기 감독님과 대전광역시 팀의 안관욱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팀 감독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충청남도의 감독님과 대전광역시 팀의 감독님이 오셨는데요. 먼저 이 대구 오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공통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먼저 김수기 감독님, 오늘 오더가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아주 만족하고요. 네. 저 최근 두 번의 대국에서 김동군 사범여하고 이제 김희슬 사범의 대국에서 모두 이겼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오픈된 상태에서 그렇게 일국을 짰고 또 치진목 사범님 같은 경우는 여성 선수에 특히 강합니다.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나머지 선수도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오더를 짜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전광역시 팀의 안관욱 감독님께서는 오늘 오더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도 사실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두 명을 공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뭐 수동적인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점이 좀 궁금해요. 지난 준준 플레이오프에서는 조은진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오늘은 김규리 선수가 나오게 됐거든요. 예, 우리는 여성 선수가 두 명인데 네. 저번에 조은진 선수가 이제 감기도 좀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어요. 네. 또 그거 봐두고 졌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오늘 김규리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사실 정규리그에서는 김규리 선수가 오늘 대구를 펼치고 있는 최진복 선수에게 패점을 안았었잖아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저도- 대결에서 또 만나는데요. 저도 그 점은 이제 살펴봤는데요. 예, 대국 내용으로 봤을 때 또 스타일상 네. 이렇게 오히려 조은지 선수보다 김규리 선수가 더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인터뷰하기 전에 검토를 좀 하셨잖아요. 1국, 2국 바둑 보셨죠? 네, 현재까지의 상황 어떨까요? 약간 불만족스러운 점도 있긴 한데 어쨌든 팽팽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두 판 모두 팽팽하지만 희망적이다.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김수기 감독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검토실에서. 뭐 아직 저희 쪽에서 검토했을 때는 저희도 뭐 그렇게 뭐 불리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네. 또 김희수 선수가 뒷심이 좋은 선수라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혹시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요? 따님 이야기 좀 드려도 되나요? 네. 그 따님이 김신영 프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요즘도 성적이 좋고 예전에도 좋았는데 예전에 보면은 내셔널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 거뒀고 또 아마추어 생활도 오래 하면서 잘 알잖아요. 김신영 선수가, 김신영 프로가. 어떻게 아버님한테 도움 많이 드리나요? 이쁜 딸로 태어나 준 거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도움은 없는 것 별로 같네요. 훈수나 코치 같은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아니, 지난 대결에서 이제 대전광역시 팀이 대구 덕영팀에게 역전승을 하게 됐잖아요. 안간욱 감독님, 이거 역전승을 하게 된 원동력이 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우리 선수들이 정규리그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력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헤쳐나가는 그 힘, 집중, 끈기 이게 배양이 된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팀은 이렇게 고전의 길을 걸었었는데 반면에 충청남도 팀은 매직리그 2위로 정규리그에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 네. 비결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비결이 있나요? 지금 그 내셔널리그의 모든 팀들은 각 에이스가 한 명씩은 다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희는 5명 전부 에이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항상 그 친목이 돈독하고 이나 단결하는 팀으로서 마지막까지 극적인 승부를 연출하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대결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에게 한마디씩을 들어보면서 오늘 감독님 인터뷰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팀의 안관욱 감독님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열심히 둬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의 김수기 감독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바둑은 마지막 공배가 끝날 때까지
그 승부가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마지막 공배를 두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감독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전광역시 팀의 안건욱 감독님과 충청남도의 김수희 감독님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지금 아까 두 칸하고 날일자까지 진행이 됐었죠. 들여다보고 이으니까 하나 밀어놓고 좌하기를 침투한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로 지금 추측이 되고요. 그러자 눈목자라고 침투를 하니까 치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흑은 밀어서 좌하기 2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아예 늘어서 전체를 공격할 것이냐를 놓고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좀 부담이 있긴 있습니다. 흑에게요. 예. 혹시라도 잡으러 가다 실패하는 날에는 집으로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2점을 잡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예, 2점을 우선은 잡고 여기를 치받았을 때가 살짝 문제긴 한데 이렇게 버려야 되나요? 좌상기를 다시 버리고 선수 잡아서 이런 데를 둬서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두 선수의 생각 시간이 10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김희순 선수는 2점을 안전하게 잡고 시작을 하겠네요. 네, 여기를 뒀기 때문에 계속 잡아야 되는 거로 보이는데요. 그냥 젖히거나 하는 건 여기 단수 치는 자세가 흑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치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때 역시 흑도 밑으로 받기에는 좀 거북해서요. 위로 올라서고 이런 기세 바꿔치기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과연 기세 바꿔치기가 진행이 될지. 글쎄, 저는 다른 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거는 좀 싱겁거든요. 아무리 봐도 싱거워 보이거든요. 결국 이런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젖히면 흑도 아마 깔끔하게 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늘어야 되나요? 이거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이러고 이런 식의 흐름으로 보이는데 백이 넉 점 잡은 것이 한 20집 정도 늘어나고 흑집을 없앴으니까 한 25집 정도는 했다라고 봐야겠는데 네. 이 모양이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2점도 우선 잡아서 한 10여 집 이상 늘렸고 석점도 패석이 됐고 이 모양이 날일자 한 방에 오게 되면 굉장히 큰 집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글쎄 저는 이런 바꿔치기라면은 그래도 흑이 해볼 만한 결과가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바꿔치기 진행으로 가는 네, 듯한데요. 지금은 여기서기 눌릴 수는 없으니까요. 네, 결국은 이제는 이제 약간 고민될 거예요. 지금은 젖을 것이냐 늘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할 겁니다. 네, 늘었어요. 늘었네요. 어차피 이제 이 모양은 막으면 이제 뚫리니까요. 흑은 봉쇄하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 이음은 이렇게 잡으면 그만이죠.
그래서 흑은 아마도 이 근처 어디가 선수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둬야 될 거예요. 그럼 제법 큰 집이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저도 정확한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모양이라면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흑도 꽤 큰 집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가 경계선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때 한번 개가를 해봐야겠습니다. 흑도 상당한 실리를 만들어 갈 듯 보입니다. 아, 그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에 선수로 활용할 수 있는 수법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여길 단수 칠 이유는 없죠. 지금 이 바둑은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백돌들을 움직였어도 크게 영향력이 있는 곳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게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죠. 어차피 여기는 흑이 먼저 두더라도 큰 문제거리는 없지 않습니까?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이쪽은. 이 바둑의 지금 현재 상황의 포인트는 여기거든요. 이쪽에 와야 집도 많이 없애고 백에게도 약간이 도움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에 돌이 오게 되면은 상변의 흑도 은근히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이곳을 김희수 선수가 먼저 오게 됐습니다. 네, 돌고 돌아와서 왔는데 근데 이 교환 자체도 근데 흑이 이득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만약에 흑이 그냥 날일자하고 백이 한 칸 띄었을 때 이런 모양이라면 당연히 날일자를 했어야 되거든요. 한가하게 이걸 잡을 이유는 없죠. 모양이 좀 일그러지게 됐네요. 지금은 아까 이 돌이 여기 가 있는 거에 비하면 흑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가라면 이거는 흑도 뭐 그렇게 저는 자신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뭐 제가 대략 집을 이 정도 선으로 봤거든요. 80집은 나는 거 아닙니까? 백이 깊게 들어가기에는 좀 예. 부담스럽네요, 이제는. 그냥 이 정도 선으로 보고 80집. 여기는 받으면 6집. 86, 90집 만들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모양은 20초. 하나, 둘, 쉬운 집은 확보가 된 것 같고 다섯. 35. 이미 자체로 반면개가의 백이 선수 이거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여기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중앙 정리만 백이 큰 탈 없이 잘 마무리한다면 20초. 하나, 이 바둑은 흑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쪽 경계선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겠지만 이 정도 흐름이라면은 흑이 덤내기는 아주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 돌이 여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뭐 개가바둑을 간다든지 약간이라도 우세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물러섰어요. 여기는. 하나, 둘, 일국은 셋, 이제 집바둑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 집의 경계도 거의 다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요 정도? 이 정도로 이길 수만 있다면 가장 안정적인 수법으로는 보이거든요. 저라면 여기를 둘 것 같은데 안 끊기나요? 괜찮은 거 아닙니까? 끊겨도
이렇게 사는 거는 별거 없어 보이거든요. 혹시 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젖혀놓고 이렇게 살아도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흑도 집이 깨지네요. 아, 이쪽으로 날일자 냈네요. 여기 두고 요 정도라면은 다음에 젖혀서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김동근 선수는 이쪽 날일자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흙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을 방어를 한 의미도 있네. 이 수도 괜찮긴 합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여기는 이거는 약간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어떤 점에? 예, 막았을 때 젖히거나 뭐 중앙 쪽 둘 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걸 여기 늘어져 있는 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흙이 막을 때 다시 백이 중앙 쪽으로 손이 갈 수도 있겠네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면 이렇게 가장 지금 쉽게 개가할 수 있는 선은 요 정도예요. 뭐 이렇게 20초. 됐다고 치고. 하나, 둘, 근데 이 정도 개가라면 저는 백이 괜찮아 보였거든요. 네, 꼬부렸어요. 약간 악수죠. 이건 당연히 나중에 위로 젖히거나 해야 되는데 조금은 악수죠. 그래도. 저는 뭐 요 정도나 또는 요렇게만 집을 경계선을 만들어도 이거는 100 우세로 보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만약에 이 바둑을 흙이 지게 된다면 저는 이거를 패착으로 꽂고 싶어요. 만약에 진다면 여길 두고 이쪽에 돌아올 때 이렇게 이 선으로 집이 나야지 되는데 그랬으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이게 너무 집이 줄어들었어요. 아마 우세를 의식한 수법으로 보이는데 이 석점은 거의 사실상 시체였거든요. 거기다 지금 한 번 더 못질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김희슬 선수가 이 바꿔치기 자체를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럴 수 있어요. 낙관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김동국 선수는 이제 이겼습니다를 선언했어요. 안전하게 네. 드네요. 자, 이 모양이라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집을 한번 세봐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뭐 이렇게 된다고 그냥 제일 알기 쉽게 세보면 네. 20초. 하나, 둘, 여섯, 셋, 열, 열셋, 58집이 났어요. 이 모양은 이제는 젖혀 있더라도 늘면 되니까요. 거의 똑같다고 치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 38이거든요. 다 했다고 쳐도 이렇게 다 받아서 38에 여기도 약간 쳐줘야 돼요. 이게 20초. 하나, 그러면 둘, 96 아흔- 집인가요? 58에 96에 여기가 또 약간 있어요. 그럼 거의 100집이에요. 100집까지 가능하겠네요. 덤까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여기를 붙이는 승부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대로 개가가 된다면은 흑도 쉽지 않다고 본 거죠. 네, 지금 아마 지켰으면 여유 있게 백이 이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수가 안 나면은 이거는 이 바둑은 힘들게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타협하면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흑은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단수 하나 치고 이을 때 이으면 전체를 다 잡으러 가는. 이건데 이거는 너무 떨리지 않습니까? 둘, 셋, 아, 일로 끊었어요. 김희슬 선수의 이 마지막 승부 호흡입니다. 이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좀 재미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 김동근 선수와 김희슬 선수의 중앙 승부처는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